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잠잠해진 배경은 토트넘이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 직후 양민혁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빠르게 올리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정말 치밀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최근 아스날 이적설이 불거지며 이강인 선수는 이제 이적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애슬레틱이 전한 공식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의 대한민국 공격수 이강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3살의 이강인 선수는 현재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지도 아래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 자신의 입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파리 생제르맹은 그를 경기장 안팎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시아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로 그의 존재는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 영입은 유럽 축구에서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꼽히며 이강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케팅 파워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이강인 선수는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만약 이적이 이루어진다면 2023년 마요르카가 지불한 2,200만 유로를 훨씬 넘는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16경기에서 6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아스날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스날은 그동안 꾸준히 그의 상태를 체크해왔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재 몸값은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이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제한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아스날은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전한 기자는 아스날 담당 일타 기자로 유명한 제임스 맥 니콜라스로 그의 발언이기에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이강인의 아스날 이적설에 대한 다양한 보도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아스날 이적에 관심을 보도한 매체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중 익스프레스는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대해 추가 취재보다는 애슬렛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사 제목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아스날, 자신들의 손흥민이라고 할 수 있는 23살의 3,700만 파운드짜리 윙어를 이적 희망 리스트에 올려두고 체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경기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아시아 마켓에서의 영향력도 큰 기대를 모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3살, 3,700만 파운드, 약 670억 원에 달하는 이 윙어가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르테타 감독은 측면 자원을 찾는 과정에서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관계도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이강인이 토트넘의 손흥민처럼 아시아 마켓에 파급력이 크다는 걸 거론을 하고 있어요. 제목이 좀 특이하게 뽑히긴 했지만 애슬레틱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새로운 내용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북면 던더위 관계잖아요. 아스날, 토트넘이, 손흥민, 토트넘이 남게 됐고 이강인이 아스날에 가게 되면 어쨌든 정말 프리미어리그 최대의 라이벌 매치인데 여기 두 선수가 뛰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그런데 또 이 관련돼서 만약에 정말 그런 맞대결이 생기면 또 영국 매체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도 끄집어내고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생각해보면 애초에 그 사안이 최초 보도가 됐던 게 영국 매체이긴 했네요. 그리고 여기 또 추가적으로 재미있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투토메르카토에비라는 이탈리아 인터넷 뉴스입니다. 여기에도 이강인 선수 이적이 거론이 됐어요. 이번 겨울 이적 시상에서 이강인이 굉장히 핫한 이름 중에 하나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2개 클럽의 관찰 대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름이 아스날이 아닙니다. 뉴킷이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이 두 팀이 이적 관련해서
인포메이션을 문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며칠 안에 영입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접촉 때 나왔던 액수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600억이 넘는 그런 액수인데요. 첫 접촉에서 4천만 유로. 아스날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우선순위를 공격수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카가 수술 때 오르면서 전열에서 이탈을 한 상태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공격력이 많이 약해졌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우승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치고 나가고 있고 아스날은 그에 뒤따르기 위해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승 도전이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노팅엄이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맨시티는 한때 추락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첼시 또한 예년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스날은 이제 공격진을 빠르게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카의 복귀 시점이 불확실하고 주목받던 어린 선수 은하네리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 그리고 스털링과 마르티넬리의 경기력도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을부터 꾸준히 이적설이 돌았고 특히 지난달부터는 파리 생제르맹의 콜로무안 선수가 아스날에 역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콜로무안은 파리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 분데스리가 시절에는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트넘과의 이적설도 돌고 있습니다. 콜로무안은 톱과 2선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수로 아스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선수입니다. 이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이름도 거론되며 그의 이적설이 더욱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다니 올마, 니코 윌리엄스, 르르이산, 이삭, 세슈코, 쿠냐, 은부에 등 쟁쟁한 선수들이 아스날의 겨울 이적 시장과 관련해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공격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로 아스날의 전술에 중요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미드필드와 공격 모두에서 강점을 지닌 선수로 아스날이 그를 영입한다면 공격력 강화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더 깊은 위치에서도 기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이 성사된다면 아스날에 매우 의미 있는 영입이 될 것입니다. 최근 SNS를 살펴본 결과 현지 팬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스날에 합류하면 팀 내 왼발잡이 선수들이 매우 많아져 왼발 키커 싸움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공격과 미드필드에만 눈여겨봐도 사카, 하베르트, 은하네리, 웨데고르, 메리노 등 많은 왼발잡이 선수들이 포진해 있어 이강인의 합류가 팀 전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현재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아스날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2월 아스날의 주요 소식통이었던 ITK, 인사이터 날리지 계정에서는 아스날이 1월에 사카와 스털링을 대체할 윙어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리트윗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해당 소식통은 아스날이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영입을 위한 큰 지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대신 단기 임대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가 어려워질 경우 공격수 영입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2명의 후보 선수에 대해 1명은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윙어, 또 1명은 뉴캐슬 소속 센터포워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윙어가 이강인 선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와 분석을 통해 아스날이 내부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재 팀 내 입지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이적을 고려한다면 그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팀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의 나이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 선수로서의 매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 중이지만 성적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순위는 25위로
24위 안에 들어야만 챔피언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두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로 파리의 성적이 향후 이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는 주간의 챔피언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지나고 나서 결정될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파리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후반기에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 또한 이적에 대해 고민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에 불과할 수 있지만 코리안 더비, 즉 북남덕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에 이미 박주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합류한다면 한국인 선수로서는 두 번째 아스날 이적이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마치 한일전처럼 뜨거운 분위기가 예상되며 특히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나선다면 포지션상으로도 경기 중 상당히 많은 접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팬들의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죠.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또 다른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관련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다른 언론에서도 추가적인 보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정리하여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